오늘 것도 당연히 올려드릴 테니 영상 보면서 꼭 공부하시고, 알죠? 뭐 올려놔도 안 보고 있으면 할 말 없다. 성적 자꾸 안 나오면 본인 탓인 거예요. 알았지? 자, 갑니다. 자, 3번. 3번 어디 있어? 그래, 해주겠다. 자, 얘도 중1 문제네요. 이등변 몇 개? 소개죠? 자, 이등변이고 이건 각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미지수를 두는 바보 같은 형태는 태영아 서 있어라. 바보 같은 형태는 물어본 거에다가 X 놓고 있는 플레이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했죠? 특징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게 중학교 과정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등변에서 각은 뭐니 해도 밑과 같다잖아. 그러면 이거 같으니까 X 넣지. 이거 같으니까 X 놓고 할지.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물어봤다고 여기다가 X를 넣어? 답은 나와. 하지만 현명한 플레이는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해. 아니, 너희 어울까? 이거는 그때 다른데 이각보단 이각이 작죠. 보통 각은 작은 거 넣는 게 좀 편하긴 해. 계산 공식은 아니야. 근데 난 여기다가 A라고 한번 넣어. 이렇게? 그럼 자, 과정을 밟아보자. 주황색과 파란색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내외각성들. 요 삼각형의 외곽이죠? 맞아요? 그럼 두 내각의 합은 이렇게 되죠? 됐니? 그럼 여기도 2A가 되죠? 됐니? 그럼 답은 어떻게 구해요? 이게 180도죠. 됐지? 다 더한 게 180도죠. 자, A를 구하면 답이 아니에요. 답은 이거죠. 180 마이너스 4A죠. 180도에서 2A 뺀 거죠. 이걸 계산해서 내가 다시 넣어야 된다. 계산해. 본인이 틀린 사람들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유형석급 문제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일 불렀을 때도 이런 거 오답 안 된 거 하나하나 찾으면서 계속 질문하시라고. 그래야 돼. 여러분들 틀린 거 내가 오늘도 보니까 뭐 어려운 거 있는데 뭐 아직 시험 대비 초반이라 여유를 부려야 될지 안 부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오답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 시험 성적 너무 안 나오는 사람의 주된 특징은 딱 하나야. 유형서를 혼자 못 푸는 사람. 유형서.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 지금 스텝 2 아직 안 나갔나? 안 나갔니? 시험 나갔나? 스텝 2 안 나갔나? 셀이 나갔구나 최근에. 그렇죠. 스텝 2까지 하고 3는 어려워서 좀 고민을 할 거야. 3 안 나가고 개별적으로 나갈 사람은 3 내주고 그걸 풀기가 좀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유형서 풀이를 다시 할 거야. 뭘 할지는 모르겠지. 그거 해보면 바로 티나. 혼자 못 풀어. 그걸 해야 돼. 그걸 하고 남는 시간에 스텝 3를 풀건 대비교재 기출에 있던 변별력 다시 풀건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지 단계만 밟아나가면 성적 안 나와. 1학기 개말 때다가 그렇게 했을 거야. 내 기억에.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자, 5번 그림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야 돼요. 안 썼어요. 그래서 번호 넘어갑니다. 거의 다 뒷번호지. 자, 문제가 다 좋아. 6번도 유형서, 7번도 유형서, 8번도 유형서, 다 유형서야. 전부 유형서 문제. 12번, 13번, 14번 다 유형서. 자, 15번은 최근에 증명해줬죠. 평행사 변형이 된다라는 걸 증명해줬고 바보들이 뭘 외운다 했어? 거기 있는 사각형이 평행사 변형인 걸 외우고 거기서 조금 성의를 베풀어서 외우는 바보들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서 평사이다 까지만 외우지 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아서 평사인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15번처럼 나오면 맞겠지만 꼼꼼히 따져서 푸는 문제가 나오는 순간 못 푼다 그랬어요. 얘는 다행히 그냥 풀 수 있는 거네요. 어디 있어?
되겠지. 아, 이건 그냥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물어본 것 같은데? 뭐야 이거? 그럼 더 쉽잖아. 나는 이거 증명과정 결과 물어보는 문제인 줄. 평행사변형인 거 설명하는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신기준 진짜. 너무 쉽게 된 거잖아. 자, 평행사변형에 해당되는 거 어디 있어요? 3번이죠. 그래,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3번이죠. 자, 16번 질문이 나와서 하겠습니다. 개념 문제죠. 풀린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1번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삼각형은 비슷한 거 다른 교재? 다른 기준에 있었지. 대각선이 수직이라고 무조건 마름모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닌 예시를 들어드리죠. 1번의 반박 자료. 대각선이 수직인 사각형이 어떻게 생겨? 다른 거야? 틀렸지? 1번은 이렇게 예시를 들면 돼.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평행사변형은 좀 답이 이거 1번이니? 네. 이씨 재미없게 만들었네. 2번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평행사변형은 이건 외운 거죠. 형사에 한 내각의 크기 90도 옵션 추가되면 직사각형 되는 거 외워야 되는 거죠. 3번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같은 평행사변형은 이것도 말은 뭐 외운 거잖아. 두 변의 길이 같은 거. 4번 대각의 합이 180도다.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인 평행사변형. 이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대각의 합이 180도라는 건 뭐야? 이렇게 더한 게 180도라는 거잖아. 맞아요. 나 알겠지만 평행사변형은 기본 옵션이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 말은 2a가 180도이기 때문에 자 어떤 조건을 빙빙 둘러서 내준 거예요?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라는 걸 이렇게 바꿔서 낸 거예요. 이런 게 응용 개념이에요. 맞는 거죠? 자 5번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하는 직사각형. 그러면 직사각형에 무슨 옵션 추가된 거죠? 대각선은 수직인 거. 이게 마름모 옵션이지. 맞아? 직사각형에 마름모 옵션 추가되면 정사각형 된다는 거 우리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확인됐지? 확인됐어. 1번은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수직이라고 무조건 마름모 아니에요. 아닌 것도 있다는 거 보여준 거예요. 아닌 것도. 자,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넘어가자. 중1 문제. 이것도 유형성 문제입니다. 감으로 풀었을 거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아. 니들 눈엔 이거 이등변이거든. 그렇게 풀었으면 혼나는 거야. 왜 이등변인지 증명을 하시라고 했죠? 도형 공부할 때 독이야. 눈에 현배경이 달려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등변이야? 증명하세요. 감으로 푼 건 항상 증명을 하셔야 된다고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잘합니다. 성적 안 나오는 사람들, 성적이 다는 아니지만 너무 못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둘이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일까요?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리고 마름모니가 모든 변의 길이가 어때? 같죠? 어우, 빗변이 같네. 빗변이 같으면 RH 조건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변이 같아, 나머지 각이 같아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각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왜? 평행사변형의 옵션을 기본적으로 마름모는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미리 써버렸네.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잖아요.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잖아요. 그러면 직각을 제외한 남은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RHA 합동으로 보는 게 맞겠죠. 합동이야. 이런 거 문제 풀 때 이미 했었어야 되는 거야. 유형성 풀 때. 그러면 대응변을 따지고 싶어? 이거 둘이 같겠지. 네? 또 따지고 싶어? 이거랑 같겠지. 그러니까 이등변이야.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건 T각이야, 밑각이야? 밑각의 크기 구하는 거죠. 근데 이래도 못 푸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 의외로 못 풀어. 여기 각을 못 구했다. 야, 여기 구해야 답 나올 거 아니야. 설마 이 직각 삼각형의 외곽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설마. 그건 아닙니다.
야, 이거 구할 수 있잖아. 몇이야? 26도. 그래도 못 구한다니까? 왜 못 구하는지 알아? 여기 가게 크기가 몇 도인지도 못 구하는 거야. 평행사변형의 옵션을 갖고 있다고요, 말은 뭐예요? 평행사변형은 이웃한 두 각의 합이 180도죠. 이웃한 두 각의 합이 180도죠. 어? 이 각의 크기는 180 마이너스 64를 해서 구해야겠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안 돼 있으면 못 풀어, 도형은. 얘들아. 왜 막히겠어? 계산 실수해서 틀렸니?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빼면 개념 부족이지 뭐. 자, 그럼 26도 두 개 빼면 되잖아. 요거는 116에서 26도 두 개 빼면 된다. 이거 혹시 계산을 틀리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맞나요? 자, 그럼 x는 밑각이니까 180 빼기 꼭지각을 해서 2로 나오면 되죠. 자, 1번인가? 확인했어요. 저거 1학년 문제라고. 다음 것도 1학년 문제라고. 왜 자꾸 머리를 치는 거야? 너지? 누구야? 너야? 머리 치는 거 너 아니야? 너지? 치지 마. 왜 그래? 그렇다고 머리 치면 어떡해? 하지 마. 자꾸 이러니까 시험을 수업 시간에 못 보는 거예요. 틀린 사람들 특히 이거. 못 풀 거야 아마. 1학년 때 공부 안 돼 있으면 안 보여. 자, 잡타임 애들이 1학년인데 걔네가 안 그래도 오늘 작도와 합동 복습을 한번 했거든. 이 문제 똑같은 거 설명해줬어. 똑같이 얘기해줄게. 잘 들어라. 합동 조건 3개 있다는 건 다 알 거예요. 써먹질 못하는 거예요. 잘 들어. 그리고 참 이게 수학이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시간 투자와 노력밖에 없어요. 시간 투자는 집에서 하는 숙제 할 때 시간을 오래 투자하고, 근데 그 문제 푸는 것 자체가 좀 힘들고 막히면 시간만 허비하고 문제 풀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야. 그럼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응?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정규 수업 시간에 다 안 되면 보충을 하잖아. 응? 그래서 보충을 하는 건 정규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걸 못 고친 거를 해서 해야 돼서 보충을 하는 건데, 이게 고쳤으면 내 걸로 다 만들어지냐? 잘 안 그렇단 말이야. 수학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게 자기 걸로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기 부족이에요. 그런 거를 깨우치려면 사실 수업을 더 해야 돼.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과외, 여기서 하고 있는 개별진도 프로그램 등등등. 그래서 요즘 학원이 다 개별진도 프로그램이 있어. 어느 학원이나 다 있어. 심지어 개별만 전문으로 하는 학원들도 있어. 솔직히 난 개별진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이긴데, 이유는 얘기할 수 없고 그냥 내 취향과 안 맞아서. 근데 뭐는 좋냐면 정규반 수업을 하면서 개별진도를 병행하는 건 진짜 좋아요. 개별진도에서 뭐 하면 돼? 모르는 건 마구마구 물어보는 거야. 개별부터 시작하면. 거기 갔다 온 사람들도 있잖아. 다 해봤잖아. 은주도 하다 왔잖아. 조교 선생님 있고 담당 선생님도 있지. 뭘 많이 계시진 않지만 조교가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쪽 헤라클레스 가면은 조교가 엄청 많단 말이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하는 만큼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모르는 거, 이거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런 거. 그럼 2학년인데도 자신있게 1학년 걸 물어볼 수 있어요. 3학년인데도 2학년 거 자신있게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개별을 병행하는 건 정말 좋아. 단점은 뭐냐? 학원비가 죽어요. 비싸요. 비싸요. 내 학원 아니니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 근데 같이 하는 게 수학을 좀 발전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이런 걸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의지죠, 사실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한번 그런 고민을 좀 해봐, 내가.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난 딴 데 다닐래. 라고 생각하면 뭐 할 말 없어, 사실. 근데 늘 말하지만 학원 옮기는 건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득이 많을지 실이 많을지는 본인이 나중에 겪어봐야 하는 거지만 득보단 실이 많아요, 사실.
근데 내가 말한 게 선생님의 교육 방식이 너무 안 맞는다. 그럼 그만두셔야 돼. 그 교육 방식이라는 건 고충을 너무 많이, 숙제가 너무 많아. 뭐 이런 거지.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되고 주는 이거야. 설명해 주는데 이해가 너무 안 돼. 그럼 그만둬야 돼 진짜. 내가 만능이 아니야. 나는 최대한 분석하고 설명해 준다고 항상 준비해서 오는데 니네가 그걸 이해를 못할 수 있잖아. 매 단원 매 수업마다 모르잖아. 그러면 나랑 안 맞는 거야 진짜. 그럼 그만둬야 돼. 엄마랑 그런 거 진지하게 얘기해. 근데 대부분 얘기했잖아. 애들이 내 수업 듣다 끊는 애들의 공통점 뭐라고? 힘들어서. 그 힘들어서가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야. 숙제를 많이 내준다? 라고 생각하고 난 숙제는 당당하다 했어요. 다른 반도 이렇게 내줘요. 난 많다고 많이 내준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아마도 근데 그래도 그 친구들은 숙제 많다고 힘들다고 투덜대는 거야. 아까 1학년 애들도 시험 대비라도 숙제 좀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숙제가 막 100문제 나왔어. 애들 표정이 다 안 좋아. 안 좋지. 1학년 100문제를 하려면 힘들죠. 근데 야 근데 주말이잖아. 좀 더 해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나도 그냥 무턱대고 내주진 않아. 할 수 있잖아. 주말이니까 조금 시간 더 있지 않니? 평일에 대신 좀 줄여줄게 했더니 아 네 하고 갔어. 그럼 그렇게 되면 되는 거야. 방학 때는 시간 기니까 당연히 많이 나가. 말하잖아. 방학 때 숙제가 많이 나간 거 알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않거든. 근데 보통이 어때요 애들이? 놀다가 늦기 시작하니까 그 많은 거를 소화를 못하는 거야. 그럼 원인은 본인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나간 애들이 다 그래 핑계가. 그러지 마세요. 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내가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래. 니네 이번에 중간고사 끝나면 여기 5명이지 지금. 5명 중에 한두 명 사라질 수도 있는 거야. 언제든 학원을 끌 수 있는 거야. 좀 아쉽긴 해. 내 입장에서. 있던 애가 갑자기 사라지고. 앞타임에도 한 명이 걔는 이제 내가 원인은 아니고 개인 사정 때문에 학원을 끊었는데 진짜로 내가 원인이 아니라 개인 집안 사정 때문에 끊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들이 갑자기 애가 안 오니까 왜 자꾸 안 와요? 너 물어봐. 같이 있던 애가 안 오면 같이 있던 학원 애들도 그러는데 내 마음은 오죽하겠냐. 나도 슬프지. 근데 원인이 중요한 것 같아. 정말 여기 있으면 1도 도움이 안 되는 환경이다. 한번 그만두는 게 맞아. 다른 학원 가서 개열심히 하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 애들은 도망간다니까. 힘들대. 구체적으로 뭐가 힘들니? 뭐 애들이 그러지 않고 부모님한테 여쭤봐. 뭐가 힘들다고 하던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더 할 자신이 없다는 얘기도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과연 이걸 이렇게 힘들게 지도하는 건가? 내가 너무 꼰대인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거든. 근데 아무리 봐도 숙제는 딴 반이랑 비슷해. 보충도 내가 숙제 안 해오면 맨날 남겨? 아니잖아. 해오라고 기회를 주지. 딴 반 선생님들 애누리 없어요. 무조건 남겨. 개별진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조적 선생님은 무조건 남겨. 다 할 때까지 집에 안 보내. 1학년도 10시까지 남겨. 난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힘들게 지도한다고 생각은 안 드는 거야. 물론 비교군이 저 선생님밖에 얘기를 안 하긴 했지만 다른 반도 똑같아. 하나 얘기해줄까? 다른 반 쪽지 시험 70점 못 넣으면 추가 숙제 30문제씩 더 내줘. 내가 그렇게 한 적 없지. 없잖아. 오답 노트 안 쓰면 걔 뭐라 하지. 오케이? 그게 낫지 않니? 근데? 잔소리 한 번 듣는 게. 50점 맞으면 50문제 내주고 그래. 추가 숙제. 그거 다 못했잖아? 그럼 나만 사고 가. 그럼 맨날 남는 거야. 나 맨날 남겨 내가? 안 그러잖아. 시험 기간만 이렇게 하잖아. 좀 억울해 선생님은 그래가지고. 난 좀 당당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시험 기간 힘들겠지만 맨날 나오는 건 힘들겠지만 토요일날 나오는 것도 죽어도 나오기 싫겠지만 아까도 말했죠. 이유가 있어서 부르는 거니까 나와서 좀 그런 생각으로 오세요. 하나라도 좀 알고 넘어갔으면 응? 못 고친 거. 그걸 하러 오라고 하는 거지 어려운 거를 이렇게 풀어주려고 부르는 게 아니야. 어려운 건 수업 시간에만 할 거야. C단계 숙제도 조만간 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은 안 나가고 다음 주 C단계 질문이 많을 거야. 근데 반대로 얘기할게. 대비교재 기출이랑 이런 거 오답을 최대한 많이 해놓으시면 거기에 있던 문제 중에 생각보다 C단계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책을 펼쳐서 찾아봐야 돼. 근데 봐봐. 그게 오답이 안 돼 있어. 그럼 못 풀잖아. 그러니까 주말에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평일에 일찍 부르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찍 와서는 본인이 고칠 수 있는 걸 최대치로 고치고 수업 시간에는 기출시험지를 포함해서 나랑 같이 풀이를 해야 돼. 그래야 그나마 뭐 교계를 끝내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 부르기 싫어. 얘들아 신경 쓰이잖아. 또 가서 채점도 해주면 되지. 근데 오늘은 1학년들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기웃기웃 못했는데 선생님도 안 부르는 게 편하지 당연히. 근데 어쩔 수 없이 부르는 거야. 응? 일찍 오기 싫은 마음 이해하고요. 토요일날 오기 싫은 마음 다 이해합니다. 오기 싫죠. 특히 월수금반은 토요일에 학원 오는 걸 참 싫어요. 다른 학원이 있어도 싫어요. 왜 내가 저걸 가는지. 즐겁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오셔야 돼. 난 당당해. 진도 나갈 때 토요일에 부른 적 나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야. 방학 때 불렀나요 내가? 안 불렀어. 내 시험 기간이니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와. 알지? 하나라도 해주고 싶어서 부르는 거니까 와서 1시간을 하건 2시간을 하건 최대한 나를 괴롭히고 가라고. 다 물어봐. 거리낌 없이. 개념 문제? 쉬운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물어봐. 다 해줄 테니까. 이렇게. 자, 1학년 수준으로 설명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들 합동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앞에 했던 거 또 하려고 하니까 하기 싫네요. 합동조건 3개인 거 알죠? 첫 번째 질문. 합동조건 3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1학년 질문이요. 그렇죠. 3변은 같지. 그러면 합동이 삼각형을 찾을 때 최우선 과제는 어느 삼각형과 어느 삼각형이 변이 같은지를 찾는 거야. 그 다음에 변을 찾았어. 그럼 두 번째 과정은 뭐야? 변이 또 같을까? 각이 같을까? 두 번째로 찾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못 하냐면 야 그림을 봐라. 선생님 그림 공부하는 거 개 싫어하는 거 알죠? 근데 난 니네 중에 이게 처음 보는 문제야. 이해가 안 돼. 잘 모르겠어. 기억 안 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합동인 거 같은 걸 찾으세요. 내가 싫어하는 그림 공부를 하라는 거야. 에? 선생님 그림 공부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내가 항상 눈대중으로 풀면 근거를 주려고 그랬지. 똑같아. 합동인 삼각형이 이거랑 이거인 것 같다라고 만약에 찾았다면 자 이거랑 모양과 크기가 비슷해 보여. 그럼 찍지 말고 진짜 둘이 합동인지를 3개 중에 하나를 찾으란 말이야. 오케이? 처음 보는 문제는 그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모든 유형 모든 문제를 어떻게 다 알아? 나도 못해. 우리학도니까 내가 처음에 뭘 찾으라 했죠? 어느 변이 같은지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정사각형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자, 또 짚어줄게. 정사각형은 또 중요한 얘기야. 정사각형은 중1 때 공부한 정다각형이에요. 정다각형은 뜻이 뭐라고 써있냐면 이것도 대답 잘 못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 두 번째는 뭐였죠? 각이 모두 같아. 각 같다, 변 같다였다고.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면 이거 정사각형이잖아. 됐니? 그 다음에 이거 정사각형 그림 잘못 그렸다. 이렇게 된 거지. 자, 이렇게 정사각형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표시했다. 내가 말한 요삼각형과 요삼각형은 주황색 같죠? 아이고 뭐가 이상하다. 맞구나. 이렇게 되니까 주황색 같죠? 주황색 같죠? 벌써 S 하나 찾은 거야. 그럼 합동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이러면. 근데 또 이제 그 다음에 뭐야? 변이 또 같을까? 아니면 각이 같을까? 찾아야 된다고. 근데 벌써 표시해놨어. 주황색만 같아? 파란색도 같잖아. 이렇게. 그럼 이거 털려야지. 그럼 둘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밟아 나가는 거야 얘들아. 그럼 만약에 SSS 합동이라면 이 삼각형에서 언급하지 않은 거 이거지. 맞아? 이 삼각형에서 언급하지 않은 거 이거지. 흰색 흰색이 같니? 알 수 없죠. 감으로만 같은 거잖아. 그럼 일단 빼. 그럼 나머지는 뭐밖에 없어? 끼인 각이 같니를 찾는 거야. 그럼 봐. 끼인 각이 같은지 확인하려면 주황색과 파란색 사이에 끼인 각이겠죠. 이거. 응? 근데 정사각형이잖아 얘들아. 90도지? 여기가 B라고 해볼게. A 더하기 B는 90도예요. 근데 자 파란색도 정사각형이죠? 90도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또 A가 되겠지. 됐니? 뭘 확인했어? 주황색과 파란색 사이의 끼인 각이 A로 같아요. 따라서 너다.
SAS 합동이라고. 집에서 어쨌든 이걸 프린트 풀듯이 풀었을 거 아니야. 제대로 공부했으면 문제 밑에 이런 게 써 있어야 돼. 합동인 걸 찾아서 A, E, D잖아. 그러면은 C, G, D구나. 무슨 합동이라고? 이거는 이거 써 있어야 되네. 이게 꼼꼼하게 내가 이걸 풀었다 안 풀었다의 척도예요. 척도. 그림이 안 이뻐가지고 좀 불편하네. 자, 책에 잘 그려져 있으니까 B가 20도인 거지? 자, 합동이걸 찾았습니다. 그럼 어디 구하는 거예요? E, A, B. 아, 여기네. 그럼 또 여기다 X 놓고 풀고 있어라. 그러지 말라고. 합동이걸 알았으니까 대응변 대응각을 찾아볼게. 자, 여기가 60도예요. 대응각 찾아봅시다. 직관적으로 보자. 여기 있는 삼각형을 이렇게 돌려서 끼우면 합동이 거잖아. 뭐야? 이렇게 회전시켜가지고 이렇게 탁 붙이면 합동인 거지. 내 말은 여기 60도는 누구랑 대응각이야? 요거랑 대응각. 맞지? 뭔가 A는 70도면 괜찮니?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죠. 몇이야? 50도죠. 그럼 구하는 건 여기죠? 답은? 40도지. 중일 문제야 이거 그냥. 왜 나왔는지 알아? 정사각형이 있어. 사각형의 성질 이래서 낸 거야. 그냥 중일 문제예요. 자, 맞은 사람도 이렇게 안 풀었으면 참으로 아쉽다. 자, 19번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왕따 공식 유형이에요. 자, 이것도 유형서에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일단 풀고 예전에 학교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또 보여줄게요. 자, 선생님들이 가끔 보면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그 기가 막히기가 문제를 잘 만들었다가 아니라 니들을 속이는 방법을 누구보다 너무 잘 알아. 이거 많이 공부하면 외워. 삼각형 어떤 거 같은지 외우게 돼. 몇 개가 같은지도 외우고 누구랑 같은지도 생각보다 잘 외워요. 쓸데없는 데도 기억력이 참 좋아. 나는 그런 거 외우라고 한 적이 없는데. 보세요. 평행선이 누구랑 평행선이냐면 이거랑 EF랑 평행선이지? 그치? 뭘 넓이가 나 한번 찾아보자. 최대한 표시 줄게. 잘 봐. 아, 이것도 그려져 있구나. 복잡하죠, 살짝. 자, 삼각형의 넓이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유형서에 있는 거랑 보기도 비슷하다. 삼각형 ABE 봐봐. 내가 힌트 줬잖아. 왕따 공식을 쓰세요. 왕따 공식은 어떻게 쓰는 거라고?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 혼자 있는 착한 학생을 평행선 따라 막 움직이는 거라서. 잘 보세요. A, B, E니까 얘가 혼자 있죠? 평행선 따라서 움직여. 이렇게. 색깔 안 칠할 거야. 잘 들어. 밑변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얘만 이렇게 움직이니까 D, B, E로 바뀌겠죠. 이해됐니? 넓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됐어요? 그 다음 삼각형 B, B, E는 어떤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이야? 물론 요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이기도 하지만 주황색을 보세요. 내가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이라고 떠들어 제끼면 무슨 얘기였어? 평행선 위에 모든 꼭지점이 위치하고 있을 때 저걸 쓰는 거예요. 어? 삼각형 B, B, E는 주황색 봐봐. 평행선. 주황색 평행선에 꼭지점 3개 다 있지. 보여? 주황색 평행선 위에 꼭지점 2개, 3개 다 있지. 그럼 이번엔 혼자 있는 애가 얘죠. DB 둘, E 혼자. 그럼 얘를 어떻게 움직여? 평행선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그럼 DB는 유지되고 E에서 F로 바뀐 거지? 그럼 삼각형의 모양은 DBE가 아니라 DBF로 바뀌죠. 넓이 안 바뀌어. 뒤에 다 써있을 거야.
자, DBF 보세요. 내가 영상을 괜히 찍어준 게 아니야. 이렇게 써있으면 못 찾잖아. 집에서 다시 해보고 영상 보면서 아 저거구나 다시 생각하고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계산이 없어. 내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필기할 수 없는 주제잖아 이런 거. 이거 좀 알아봐. 왜 같은지 모르는데. 자, 삼각형 DBF는 또 잘 봐. DBF입니다. 요 평에서 위에 꼭지점 다 있지. 어? D, B, F. 얘는 2명, 여기 1명. 맞아? 그럼 얘를 움직이는 거. 평에서 다 그렇죠. A로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DF는 가만히 있는 거지. B에서 A로 바뀌었으니까 ADF로 바뀌는 거지. 뭐야? 책에는 어떻게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4개 찾았어. 그럼 보기에 없는 거. DEC 여기 있죠. 아, DEC. DEC 없죠. DBE. 아, 5번인가 봐, 답군요. 5번만 없지. 5번은 뭐야? DEC. 아, 그래. 5번은 안 돼? 5번 안 써있죠? 네. 자, 답은 이거야. 시험 문제가 여러 개로 나올 거예요. 일단 답은 5번인데요. 첫 번째가 어떻게 나오냐면 삼각형 ABE와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얘를 제외하고 찾으면 몇 개 있나요? 이렇게 나와. 그럼 3개지. 근데 이거 결과를 외운 사람들은 3개인 걸 그냥 풀겠죠. 그거를 선생님들이 집요하게 어떻게 했냐. 자, 문제를 이렇게 바꿨어. 중점이야. 아직 닮음이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를 다 해줍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도 3개야? 아니다. 학교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결과가 내는 그 바보들 여기 나올 거지. 그 바보들은 못 푸는 거야. 아무 때문에. 넓이 같은 것도 찾아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이 조건이 추가됩니다. 생각. A, B, E랑 넓이 같은 게 DBE는 이미 썼고요. 자, DBE랑 잘 들으세요. DEC는 밑변의 길이가 같죠. 높이도 같죠. 넓이 같지. 그러니까 이거 추가되면 이 조건 추가되면 밑변의 길이 같은 두 삼각형이랑 넓이 같은 게 또 생겨. 자, DEC 추가. 이게 아까 그거 아니니? 그러네. 5번 보기. 이 학교도 선생님이 그림은 원래 이렇게 안 그려졌을 건데 언뜻 보면 같아 보이거든. DEC. 틀린 거예요. 2라는 점 2라는 게 중점이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눈으로 보면 넓이 같아 보이죠. 최악이야. 저 마찬가지. 이거 D지. 자, 아까 ADF 얘기했는데 표시가 다 안 되거든. 자, 그림 그려져 있진 않지만 이렇게 한다면 뭐야? 많아지죠. 야, 얘도 같잖아. 아, 이거 DEC가 이거잖아. 이것도 넓이 같지. 이것도 밑변의 길이가 이거 높이가 이거잖아. 맞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도 넓이 같아서 얘도 추가돼. 물론 DEC 삼각형을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애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AEC로 바뀌죠. 그렇게 찾아야 돼. 또 뭐 있어? 아까 ADF 요거 응? 얘랑 넓이 같은 게 이렇게 밑변의 길이가 또 똑같지. 맞아? 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 삼각형 말고 얘도 넓이 같지. 왜? 밑변의 길이가 똑같은 두 삼각형이라서. 그래서 막 생기잖아. 됐어요? 또 있죠? 또 어디 있어? 이것도 있어. 보이? 네. 이거랑 자, 이것도 왕따 공식이 되죠? 자, 방금 말한 게 A, C, F죠?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이죠?
그럼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되지. 이해돼? 그러면 B, C, F로 바뀌지. 또 찾았어. 많아지지? 학교 선생님 보기에 3개 당연히 써놨어. 납글랑 틀렸어요. 7개. 이렇게 바꿔서 내는 거야. 조건 하나 바꿔놨더니 바보. 결과만 내온 바보들은 그냥 골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3개가 중요한 주제면 외우라고 했을 거야. 난 외우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왜 시키지도 않는 을 자꾸 하냐고. 그러니까 스스로 못하고 있는 거야. 그냥 하라고 하는 거라도 똑바로 하지. 응? 내가 언제 뭘 외우라고. 희한해 보면. 그게 뭐라고 하는지 애들이 참 미련해 죽겠는 게 학교에 친구들이 있잖아. 그 친구들은 다른 학원 다닐 거 아니야. 그 학원에서 이걸 외우라고 했다고 알려주는 거야. 이거 개꿀팁이야. 외워. 이랬다는 거야. 내가 공부하라고 한 거는 들어먹지도 않고 그 친구가 말한 것도 외웠어. 근데 열이 받아 안 받아?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친구 말을 듣고 그 학원 선생님을 존중하지 마. 뭐 그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으면 이유가 있겠죠. 근데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은 강사 자격이 없어요. 어느 학원인지 난 모르겠지. 희한해. 왜 나한테 이걸 안 알려줬니? 내가 시험을 잘 보면 뭐라 하? 그래. 나 이거 안 알려줘가지고 시험 시간을 많이 뺏었구나. 미안하다. 이러겠는데 시험도 안 보고 오답은 지리도 안 쓰고 이제 코앞에 닥쳐가지고 시험은 봐야 되니까 빨리빨리 외워서 푸는 것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걔 눈에는 친구가 이거 3개래 외우래 하니까 오! 이러고 외우는 거야. 얼마나 야가 빠졌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게 딱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응? 그런 인생을 사실까. 그럼 안 되지. 자, 요거 하고 잠깐 쉬자 우리. 이 수업 시간에 시험을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오늘 끝났으면 3주 남았네. 저는 딱 21일 남았어요. 자, 할게요. 이거는 내가 닮음 공부할 때 증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뭐를? 거기 있는 사각형은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이죠. 맞아요? 자, 까먹으셨을 거야. 일반적인 닮음에서 한 거야.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참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한번 외워라. 중점을 연결하면 무조건 넓이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걸 외웠다? 아, 그래도 못 풀겠는데? 와, 선생님 대단하다 진짜. 역시 학생 위에 선생님이 있다니까? 이거 외워도 못 푸는 거네 또. 그래, 그나마. 아닌가? 잠깐만. APS가 9고 QCR의 넓이가 일단 할게요. 자, 왜 중점을 연결하면 넓이가 반으로 줄어들까요? 원래대로는 닮은 얘기까지 끄집어내야 되는데 일단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이거 평사예요. 근데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넓이가 여기가 보자. QCR의 넓이가 10이죠. 이거 아마 학교에서 시험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 애들이 닮음 써가지고 풀었을 거야. 중점 연결점이랑 닮음 비와 넓이의 비 이런 것도 있었죠. 그거 써서 아마 풀었을 텐데 시험 때는 답만 맞으면 되니까. 왜 넓이가 반으로 줄어드는지 알겠니? 맞긴 했는데 3cm, 6cm, 4cm. 아? 대각선을 그리면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줄게. 저 9 있죠, 9. 저 9의 넓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닮음을 안 쓰고 해보자. 그러니까 닮음 있으면은 요 넓이의 4배가 요거라는 게 닮음에 있었어. 근데 그 선행 많이 나가는 애들 다 그렇게 풀었을 거야. 사실 그렇게 풀어야 돼. 시험은
시험 때는 시간이 없잖아. 여기 9잖아요. 9의 4배예요. 이 삼각형이. 여기 그다음에 여기 넓이가 10죠. 10의 4배가 이 삼각형. 다 더하면 전체 넓이. 전체 넓이 물어봤잖아. 그래서 얼마니? 19 곱하기 4 하면 72? 아니다. 76? 3번이죠. 답이. 왜 4배인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닮음 안 쓰고 하면은. 자, 봐봐. 여기가 9잖아. 보조선을 그리면 돼. 내가 니네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이거 하나 그어보세요. 봐라. 그으면 이 삼각형 보세요. 뭐가 보여? 주황색 삼각형 입장에서 이 녀석은 꼭지점을 지나는 선분이죠. 무슨 공식? 면 넓이 공식. 길이가 같으면 두 삼각형 넓이 같지? 네. 여기도 보여. 주황색의 넓이는 18입니다. 자, 2배가 됐죠? 2배가 됐죠? 그 다음 아니 외울 거면 알고 외워. 녹색의 넓이는 어떻게 돼? 여기가 또 길이가 같잖아요. 중점이라서. 그럼 또 주황색 삼각형하고 요 부분하고 넓이 같지? 요 부분. 왜? 요거랑 요거랑 길이 같으니까 1대 1이잖아. 따라서 이 넓이는 18이에요. 아, 녹색하고 좀 헷갈리려나? 18이에요. 녹색의 넓이는 18 더하기 18이니까 36이 됐죠. 자, 보세요. 요 삼각형의 4배가 됐지. 네. 반대편도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원래는 그래서 보조선을 그려서 밑변 넓이 공식으로 원래는 풀어야 돼. 근데 닮은 공부한 인간들은 그렇게 안 해요. 편한 거 좋아하니까. 나 어떻게 보면 닮음을 찾아서 푸는 것도 뭐 대단한 거긴 해. 뭐 많이 대단한 건 아니고 나쁘지 않아. 자, 답은 그래서 3번이었죠? 2번이었죠? 그리고 21번은 타 학교 기출에서 많이 했죠? 이건 틀렸으면 혼나야 돼 진짜. 어디다가 보조선 그리라고 했어요? 꼭지각의 이등분선 AP가 그려져 있다 말죠? 그쵸? 예? 언제까지 틀릴 건데? 이렇게 돼 있잖아. 마저 연결을 쭉 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 90도가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풀린 사람들! 한 3번, 4번 하는 것 같아, 시험 보면서. 어? 참고로 이거 시단계 문제입니다. 시단계 이거 있어요. 그래 내가 나중에 시단계 풀면 풀어봤던 거 많이 볼 거라고 한 거야. 그래도 처음 보는 게 있어. 그거 아마 다 풀어줘야 돼. 화목부터 해야 되는 거 지금 하고 있거든. 엄청 즐거워. 어제는 하루 종일 시단계만 풀었어. 수업 시간 4개. 그런데도 다 못 풀었어. 질문이 많아가지고. 힌트예요, 틀린 사람들. 이걸로 풀어보세요. 자, 좀 쉬었다가 하자. 16분까지 시작. 아직 일어나지 마, 아직. 카메라에 얼굴이 나오면 안 돼요. 자, 네 문제 남았죠? 그거 마저 하고 남은 시간에 거치다 가자. 질문 맞추고 할 테니까. 출처가 참 다양한데요. 22번은 유형서에 다 있고요. 23번, 24번은 센 C단계나 뭐 일품급의 문제고요. 25번도 심화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 자 일단 난이도 순으로 할게. 예를 보면 이거는 교과서에도 있을 정도로 나라에서 찍어준 문제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는 건 여러 가지를 물어보겠지만 초점은 반지름을 구하던 아니면 반지름이 주어져 있을 때 세 변의 길이를 구하던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변의 길이가 있죠. 두 가지야. 반지름을 써주고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지. 반대로 지금 변의 길이를 다 써주고 외접원, 내접원의 반지름 아무것도 안 나와있지. 그럼 풀이가 똑같아. 자, 확인할래? 도대체 몇 번을 풀어줘야 돼? 지겹지 않냐?
보긴 본 것 같은데 답은 자꾸 못 구하는 거. 그래서 부른 이유가 있다니까. 자, 직각삼각형인 건 알겠죠? 표시도 돼 있네요. 표시도 돼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내저번하고 왼저번의 길이를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외저번의 반지름이었어요. 자, 외심에서 위치,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빗변의 중심에 위치한다 라고 했고,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보이잖아. 13이 지름이지? 그럼 반지름은 2분의 13이야. 이건 개념으로 찾는 거야. 도대체 몇 번을 해줘야 돼? 아니, 빗변의 중심에 있다는 건 알고 반지름인 건 모르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냥 외웠으니까 그런 거야. 그냥 외우면 안 돼. 다 그림을 통해 확인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내저번에 반지름 구하는 것도 유형수에 그렇게 많이 있었단 말이야. 반지름,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은 내저번의 반지름이 곧 변의 길이이다. 네? 몇 번을 하냐고요. 오케이? 저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까지만 마지막으로 다 얘기해 줄 거야. 이건 너무 잘 나오니까. 선생님이 싫어하는 풀이를 애들이 좋아한다 했어요. 뭐였죠? 넓이를 이용해서 전제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에 의해서 30인데 내심에서의 넓이 공식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쓰면은 반지름이 쉽게 나온다. 2냐? 네. 맞지? 네. 2죠 2? 나왔네. 그럼 답이 나온 거야.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래? 어떻게 구하긴? 직각삼각형에서 흰색 원을 내저번의 넓이 빼면 되죠. 반지름 2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거 구할 필요가 사실 없었어. 근데 문제가 참 다양하게 나온다고 했잖아. 다양하게. 자, 일단 답부터 내보고 다른 얘기를 해볼게. 그럼 얼마야? 아까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30이었죠? 30? 직각삼각형의 넓이에서 뭐 뺀다고? 내저번의 넓이를 뺍니다. 하파이죠. 답은 1번이네요. 됐슈? 그럼 다른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도 나와. 그림 똑같잖아. 색칠이 어디가 돼 있어? 안에. 외저번에서 내저번 빼고 색칠돼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 이것도 알아야 되지. 이것도 알아야 되지. 왜? 외저번의 넓이에서 자번원의 넓이 빼야 될 거야. 이렇게 나온 답이 뭐야? 파이 R제곱. 외저번의 반지름 파이 R제곱. 이게 답이지. 그걸 이렇게 바꾼 거야. 그냥. 더 쉽게. 얼마나 출제자의 배려가 있냐. 안 구해도 돼. 공부를 많이 하면 이런 것도 보이는 거야. 뭐 쉬운데. 이렇게 하고 푸는 거야. 나중 가면. 많이 해야 돼. 그런 걸 느끼려면. Why? 외저번이랑 내저번의 넓이 합하는 줄 있어요. 볼 수 있죠.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어쨌거나 방향은 뭐야? 변의 길이가 있어? 내저번, 외저번 반지름 구하는 문제로 나오고 내저번 반지름이 됐어?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세요로 나옵니다. 왜?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변의 길이 다 구해야 돼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다 구해야 된다. 풀이가 지금 한 거랑 똑같아요. 자, 이건 애들이 좋아하는 거고 내가 추천한 건 뭐였죠? 접선의 길이가 같다. 제가 지울게요. 이거. 접선의 길이 원밖에서 접선은 두 개를 그릴 수 있는데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아이고 미안. 길이 벌어져서 그래요. 이게 같다고요. 네? 보세요. 여기다 쓸 테니까 여기다 쓸까? 파란색의 길이를 15가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20알이니까 도대체 몇 번을 해줘야 되냐고. 본인이 할 때는 됐잖아. 이 길이는 얼마야? 12에서 20알을 빼면 되죠. 둘이 더하는 게 얼마야? 13이지. 됐니? 이게 귀찮으니까 안 해. 이건 개념이잖아. 이건 공식이잖아. 애들 이거 좋아하는 거야. 당연한 거야. 애들은 공식이 열광을 하거든요. 공식 하나하나 알려주는 선생님이 인기 강사예요. 난 그런 수업을 안 했는데.
나도 처음엔 했어. 나 전에 이런 얘기 했죠? 나 유형별로 공식 다 만들어 놨다니까. 알려줬어. 지식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땅을 치고 후회했지. 바보들만 영상하고 결과만 내니까 안 돼. 그거는 정말 쉬운 학교만 돼. 쉬운 학교는 유형서만 나오고 100점 나오지. 선생님도 이제 형이 말하는 경력이 없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나도 공부를 안 하잖아. 후회하는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흑역사네. 흑역사. 다시는 그런 수업을 하지 않겠다. 난 이것도 싫어요. 이거 교과서에 없어요.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야 원래. 서술형에 적었으면 틀릴 수도 있어. 니네 점수 깔릴 수도 있어.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댓글 걸어. 야, 난 이런 거 알려준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풀어?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야. 서술형은 학교 선생님들이 왕이잖아. 왕이잖아.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한 접선의 개념을 풀면은 완벽히 교과서 풀이지. 저건 태클 걸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 막 좋아하지 마. 그래서 굳이 정해주면 이건 객관식, 이건 주관식, 서술형. 그렇게 하는 건 괜찮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단계가 어떻게 오다가 쉐마도 풀고 전략적으로 푸는 거야.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고 내가 맞춰야 되는 거 무조건 맞추. 그런 거만 트레이닝 하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긴 한데. 자,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으로 쉬운 거 25번. 쉐마 교재 문제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자, 문제가 참 좋습니다. 쉐마 교재 문제인데, 자, 다 평행선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리고 오각형이 그려져 있어요. 맞죠? 자, 삼각형 ACD의 넓이가 30. 여기 6, 여기 6, 여기 3. 자, 오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봐라. 니네가 유형 풀면서 온갖 도구들을 공부했을 때 그래, 외우는 거 좋다. 써먹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목이 아프게 얘기를 하면 트레이닝을 해야 돼. 숙제를 하면서 이 그림에 뭐가 숨어있는지를 찾으려면 도형은 분석이잖아. 해석하고 분석하는 거잖아. 아, 빗건친 삼각형은 연두색 평행선 사이에 있는 삼각형이죠. 그 왕따 공식이죠. 이거 찾는 게 실력이라고. 누구 움직여? 이렇게 말하면 풀어 이제. 얘 움직일 거 아니야. 누가 바보가, 어떤 바보가 이거 움직여? 아니지? 그러니까 못 찾는 거야.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 이거 찾는 게 실력이야. 이걸 어디까지 움직여? 평행선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고. 근데 여기까지 하고 움직이거든. 그러면 저 빗금친 건 이렇게 바뀌죠? 얘도 보라색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이지. 혼자 있는 이거지. 끝까지 움직여.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최초 오각형의 넓이는 뭐랑 같은가요? 얘랑 같은 거 아니에요? 넓이가 안 바뀌잖아. 왕따 공식 넘버 1, 왕따 공식 넘버 2. 모양만 바뀌었을 땐 넓이가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결론은 오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AFG의 넓이와 같다. AFG. 넓이는 어떻게 봐? 이거 있잖아요. 자, 아직 안 끝났죠? 자, 이렇게 생긴 거랑 넓이 같다라는 거지? 6cm, 6cm, 3cm인데 여기가 30이야. 아직 안 끝났어. 6, 3이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죠? 꼭지점을 지나는 선분이 그려져 있네요. 밑변의 길이들이 나와 있네요. 뭐예요? 이건 밑변 넓이 공식이죠. 얼마나 문제 적나요? 쉐마 문제가 다 이해요. 얘랑 넓이 같은 건 알겠어요? 자,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와 같다기 때문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은 6대 3, 2대 1이네요. 그럼 넓이도 2대 1이네요. 얼마? 다 더하면 답이에요. 됐슈? 됐슈? 두 개 다 쓰는 문제야. 그래서 물론 처음 풀고. 근데 처음 풀어도
맞은 사람이 있고 틀린 사람이 있다고. 뭐 찍어서 맞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다니까? 안 알려줬는데? 내가 얘기했죠? 많은 학습량을 통해서 자신감을 채우면 시험 볼 때 처음 보는 문제 나와도 풉니다. 보여요 그게. 많이 학습해야 되지. 자 다음 24번 할게요. 아 답을 얘기 안 했구나. 답이 몇 번이니? 5번이에요. 그래. 내가 오늘 바빠서 영상은 오늘 못 올라가고 내일 중에 올릴 거야. 아 단톡방 초대를 안 했지. 했나? 아 했구나. 타임에를 안 했구나. 아 헷갈려. 영상 꼭 보세요. 잔소리 하는 건 팍팍 넘기고 문제 풀기만 봐. 원래 옛날에는 다 편집했는데 내가 시간이 없다. 내가 앞뒤만 잘라서 올리거든 요즘 그냥. 나 왔다 갔다 막 카메라 껐다 하는 것도 다 나가버려가지고. 괜찮아. 라이브만 내가 켜놔요. 지금 화질이 좋잖아. 라이브 이제 안 찍으려고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찌글찌글하게 나오는 거 보기 싫더라. 높이면 돼요. 그래? 네, 요즘 2000프레임까지도 되는데. 이게 유튜브에서 돼? 네. 돼? 네. 선생님 거 영상만 2000까지 되는데. 다른 영상 안 돼. 라이브가? 라이브가? 화질 개선이 된다고? 설정 조작하면 2000까지 되는데. 다른 건 다 1000까지. 2000이면? 아 해상도? 네. 2000이면 볼만할 텐데. 진짜 잘 보여. 엄청 좋은. 그게 돼? 네. 나중에 알려줘? 네. 하나 배우자. 나 몰랐네. 그게 되면은 라이브만 찍지. 네. 라이브는 찍자마자 올라가니까 내가 노동이 좀 줄거든. 내 화질이 너무 안 좋아. 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거. 이거 시단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감으로 풀어서 맞았으면 정말 천재예요. 답이 아마 3번일 거야. 네, 3번이요. 자, 뭔가 이렇게 풀자. 어떻게 가면 푸는데? 자, A, B 대 B, C가 자 비율을 보세요. 그 다음에 B, P 대 P, C는 참으로 비율을 알아보기 쉽게 줬어. 세 덩어리인데 1대 2지. 딱 맞지? 내가 이걸 왜 세모로 표시했냐면 이렇게 써 있으면 자 이것도 초등학교 6학년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2대 5와 1대 2는 기준이 매우 다르죠. 알아듣겠니 이거? 근데 여기가 만약에 3으로 써 있으면 예외적으로 비율이 3칸짜리인데 1대 2로 나눠 먹으면 찐으로 하나, 2개로 계산해도 되지. 비율이 딱 맞아서 그래.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야. 보통은 이렇게 안 나와. 닮은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비율 갖고 노는 걸 애들이 개 못해서 그래. 초등학교 6학년. 도형의 닮음이잖아. 닮은 비가 나왔잖아. 그게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도형이 진짜 어려운 것도 맞는데 비율 찾는 걸 애들이 참 못해.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1학기랑 2학기 때 니네가 스트레스 받았던 게 계속 그때까지 연장되는 거야. 비율을 못 다루면 다 도형에 다루면 심화를 못 풀어. 나중에 왜 내가 이딴 소리 하는지 알 거야. 비율이 정말 지저분해요. 니네 이거 할 수 있어? 지금 풀진 않을 거야. 집에서 생각나면 한번 숙제로 풀어봐. 풀 수 있겠니? 갸우뚱하죠 벌써? 초등학교 6학년 문제야. 근데 물론 기호를 안 써있죠. 기억니은 디글리우로 써있습니다. 최상위에 있어. 최상위. 풀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이게 비율 다루냐 잘 다루냐 못 다루냐의 척도야. 이게 못 구하잖아. 딱 보자마자 뭐야? 이런 생각 들잖아. 근데 이게 어려워서라는 느낌이 아니야. 비율에 대한 감각이 너무 무지한 거지. 나중에 해줄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니네 개별 질문도 해야 되잖아. 영상이 남아있으니 영상을 보다가 생각이 나시면 한번 풀어보세요. 꼭 보세요. 내가 5단부터 안 줬지. 이따가 잠깐 얘기해줄게. 자, 하자. 그럼 1대2라고 써도 된다고 자신 있게. 정확하게 비율에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럼 여기는요? 2개잖아요. 1대1이라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주 여러분들 문제 풀기 쉽게 비율을 딱딱 맞춰서 준 거예요.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그래도 못 풀어요. 이거 구하는 거죠? 자, 보조선을 좀 그리셔야 돼. 이거는 좀 그림에 있는 비율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잘 봐라. 2칸, 2칸, 1칸, 1칸, 오잉? 직각삼각형이 있네. 그럼 이걸 어떻게 좀 합리적인 접근을 해야 될까? 합동을 이끌어내셔야 돼요. 조금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지. 저게 왜 합동이야? 벌써 끝났잖아. 2칸, 2칸, 1칸, 1칸. T인간 몇 동? 90도. SAS 합동. SAS 합동. 꼭지점이 써있죠? ABP 삼각형하고 PCM 삼각형이야, 그치? 이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합동 연습을 개잘해야 되는 거야. 합동 정말 많이 나오거든. 알려줘도 못 푼다니까. 자, 합동을 찾은 다음에 해야 되는 후속 조치는 대응변, 대응각 찾기라고 하셨어요. 변을 보세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은 서로 대응변이죠. 그랬더니 아이고 이등변이 만들어졌어. 근데 또 얘도 못 풀어. 이등변인 건 알았는데 저거는 어떻게 볼까? 자, 대응각을 찾아보세요. 점과 x의 합은 90도죠. 대응각을 찾아보면 90도죠. 맞아요. 그럼 여기 빈 공간 몇 도? 90도. 그렇지. 따라서 직각이 돼요. 다른 버전 문제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갑자기 뇌정지가 왔어요. 이거의 응용이 그 같이 해주려고 그랬는데. 자, 어쨌든 직각 이등변의 밑각 구하는 거죠? 45도지 답을 구하면. 기억이 안 나.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왜? 저 개념 노트 다 썼어요. 당분간 쓸 일이 없습니다. 시험 끝나고 드릴게요. 네. 자, 대망의 23번. 내가 보기에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심화 교재에 있어요. 다 썼나? 자, 이거 좀 잘 들어. 어려워. 이거 처음 하는 거죠? 처음 하는 거야. 이거 시간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있을 거야. 이 문제는 한창 때 나라에서 찍어준 유형이었어요. 되게 잘 나왔다가 선생님 기억에 최근에 이 문제는 잘 나오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출연 빈도수가 좀 줄었어. 근데 이게 작년 시험지잖아. 작년에 나온 거야. 이게 시기줘야 돼. 변별력이라고 이걸 낸 거야. 자, 조금 어렵다. 잘 봐라. 내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서 최대한 알기 쉽게 그려줄게. 설명을 두고 적어. 미리 적지만 그림을 2개를 그릴 거야. 자, 말부터 좀 이해를 해야 돼. 점 P는요 B에서 출발해서 C까지 움직인다라고 써있어요. 움직여, 그죠? 근데 이등분을 어떻게 이등분을 해? 거기 있는 P는 아무데나 찍은 거야. 여기에 있으면 P, A, D가 만들어지고, 그죠? P,
A, D에 이등분선을 그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직관적인 판단은 이거야. P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 요각의 크기는 바뀌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리면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이등분선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만 P가 만약에 요 끝에 있으면 P, A, B 하게 되면 이거잖아. 그럼 이등분선 그리면 그 이등분선이 평사 밖을 튀어나가요. 이렇게. 위치마다 각이 다르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요 그림 하나로 써 있으니까 이게 뭐지? 분석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개를 그렸어요. 자, 설명을 해줄게요. 잘 보세요. 결국 이 점은 B 출발 시 도착하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랬을 때 뭘 물어봤어? 이등분선이 밑변 또는 밑변의 연장선 하고 만났을 때의 위치를 Q라고 한대. 그럼 P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에 따라서 각의 이등분선에 의해 만나는 Q점도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다가 저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다시 P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일수록 각의 이등분선에 의해 만나는 Q점도 서서히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림이 만들어지겠지. 됐니? 그럼 이걸 알았다면 도대체 Q는 얼마큼 움직여? 이거 물어봤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자. Q가 가장 왼쪽에 있을 때, Q가 가장 오른쪽에 있을 때만 알 수 있다면 제일 왼쪽부터 제일 오른쪽까지의 Q의 시작점, Q의 도착점을 알아낼 수 있으면 이 길이가 답이겠지. 다시 Q가 가장 왼쪽에 있을 때, Q가 가장 오른쪽에 있을 때 위치를 알 수 있다면 Q의 이동거리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Q가 가장 왼쪽에 있을 때는 언제일까? P가 출발을 안 해야겠죠. 뭐라고요? P가 가장 왼쪽에 있을 때 그때 Q도 그나마 제일 왼쪽에 있겠지. 지금 내가 뭘 보여줬어? P가 이렇게 움직이면 Q도 이 Q의 위치도 동달아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그럼 Q가 출발하는 Q의 최초 지점은 P의 최초 지점에서 발생을 하겠지. 좀 어려워. 그럼 그려볼게요. 최초 지점에서의 PAD면 자, 이거 지울 게 필요 없는 거니까. 니네들 그림을 두 개를 그려라 이따가. 그 그림 쓰지 말고 밑에다가 다시 두 개를 그려. 이따가 해.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PAD가 이거 맞나요? 이등분선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도형 심화 문제는 기존에 풀었던 유형을 섞어놓은 거다. 응? 니네가 본 유형 중에 뭐가 있었죠? 빨리 생각해내. 이거잖아. 뭐야? 평행사 변형에 각의 이등분선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다 그랬쇼? 아무도 대답을 못하네. 도대체. 딱 내리면 무슨 삼각형이냐고? 이등변! 몇 번을 했어 이씨. 유형선마다 있던 거거든. 이등변. 이러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야. 분석을 해주면 따박따박 대답을 좀 해주셔야죠. 안 보이는 건 이해하는데 했던 거 물어보는 건 최대한 생각을 해. 그게 안 되니까 유형선을 못 푸는 거라니까. 응? 성적이 괜히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도형은 기본적인 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정해줬잖아. 야, 평행사 변형 각의 이등분선 있으면 뭐부터 찾으라 했어? 이등변 찾으라고 했잖아. 여기 안 했어? 안 했어? 진심? 했는데? 증거 자료도 있을걸? 영상 찍어놓은 게 몇 개 돼. 찾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이등변이야. 자, 그 길이 나와 있잖아. 여기가 오면 여기도 오겠죠? 끝났어. Q의 최초 지점은 어디야? 여기야. Q슈? 아까 내가 뭘 얘기했죠? P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Q도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럼 언제까지 움직일까요? 당연히 P가 가장 오른쪽에 있을 때 그때 Q도 가장 오른쪽에 있겠지. 맞아요? 보세요. P, A, D의 각의 이등분선을 그려볼게요. 튀어나오는 거야 바깥으로. 튀어나와.
튀어나와. 그게 누구랑 만나? 밑변의 연장선하고 만나서 그때 만나는 Q가 여기 있습니다. 이때 Q가 언제야? 가장 오른쪽에 있을 때. 그림을 이쁘게 잘 그려야 돼. 자, 아직 안 끝났다고. 또 이동선이지? 이등변 만들어지겠지? 찾아봐. 어디 이등변이 있어? 이게 옷가기죠? 그만 길쭉한 이등변이 만들어져. 맞지? 아니 이게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이런 걸 외워. 쓸데없는 뭐 삼각형 넓이 같은 거 3개? 아니 그런 거 외우지 마. 이런 건 외워. 내가 얘기했잖아. 이등변 찾으라고 했죠 안 했어? 했다고요. 자, 그림에 표시 안 되어 있는데 대각선 AC의 길이 7cm라고 써있다? 그림에 표시 안 돼 있어. 이게 7이지 그러면? 이게 7이지? 문제만 써있잖아. 그럼 이게 7이지? 됐니? 됐니? 자, 그럼 이제 해결을 합시다. 그래서 도대체 Q는 그럼 얼마큼 움직인 거예요? 자, 저기 있는 주황색 그림을 여기다가 오버랩 해볼게. 오버랩이 뭔지 알죠? 포갠다고. P, A, D의 이동분선이니까 이렇게 그렸어. 그대로 포개했어. 다 쓸 필요 없어. 여기가 어디죠? 포인트가 5cm. 요만큼만 보라고. 요만큼. 저기 그림인 거야. 그럼 Q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지. 됐니? 구해봅시다. 얼마일까? 여기는 7이고요. 이것만 찾으면 되죠. 이거 얼마냐? 8이네. 자, 이게 8이니까 이것도 8이죠? 8 빼기 5하니까 3입니다. 찾았어요. 따라서 답은 3 더하기 7입니다. 10cm. 어렵죠? 판단하는 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작이 뭐야? P가 가장 왼쪽에 있을 때 그때 각의 이등분선에 의해 만나는 Q점도 가장 왼쪽에 있어. 가장 왼쪽에 있어. P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잘 봐. PQ. P가 움직이면서 Q도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랬다가 이렇게 온 거야. 애니메이션 효과 보이니? 이런 건 좀 보여? 동영상 자료가 위대한 거야. 도형 수업은 동영상이 최강이야. 시청각 자료가 있어야 돼. 계산하는 단원이 아니잖아요. 이거 아무리 들여다봐 필기하는 것도 못 알아봤네. 손가락을 잘 보라고. P가 여기 있을 때 Q가 여기 있다. P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Q도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랬다가 여기서 끝나는 거야. 아, 여기 있다. 미안하다. 됐니? 따라서 3 더하기 7에서 12. 처음 하는 거라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2번이죠. 딱 그러면